그렇죠. 주식하고 다른 점이 주식은 한 주로 끝나지만은 그렇죠. 이거는 이제 자촉이 이제 불어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주식보다는 이제 데미지가 조금 줄여지는 부분이죠. 아, 좋은 말씀이네요. 바람 따라 향기 따라 이름 모를 그리움이 피어나네. 품이 그대의 마음속에 오늘도 한 송이 난이 자란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풍란 시장과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난값이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그 원인이 뭔가요? 그 코로나 시대 때 그 풍란이 이제 굉장히 그 붐이 일어났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상당히 이제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경기하고 맞물려서 지금 이제 안 좋다 보니까는 거기에 편성해서 피해 나가지 못하고 많은 부분이 이제 떨어졌고 새로운 취미가나 이제 새로운 돌파구가 있어서 그걸 유지하거나 인구가 늘어났으면은 그 하락폭도 좀 적었을 텐데 그게 조금 주춤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펼쳐나가는 부분에 조금 미진하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락 요인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코로나 때가 사실은 비정상이 아니었을까요? 시장이라는 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그런 게 이제 항상 제가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풍란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난계가 조금은 주식시장하고 좀 닮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많이 몰리게 되면은 금액은 시장에서 자동으로 이제 상승하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한 물건에 대해서 살리는 사람이 5명인가 하고 이게 50명일 때는 이제 금액이 또 달라지죠. 방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조금은 어떻게 이제 비정상적으로 조금 높게 형성된 그런 품종도 없지 않아 많이 있었죠. 그 주변에 난테크, 재테크 하시는 취미들 네네. 많이 보시죠? 네, 많이 계시죠. 그분들 중에서 재미를 보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폭삭 망하신 분도 있잖아요. 아직까지 이제 물론 뭐 그렇습니다. 주식사 똑같이 다 판매를 하면은 이제 그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주변에 이제 저희 그 케이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물건을 다 팔았으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이제 그 피해를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지금은 또 이게 이제 주식시장처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상승세가 이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고 키우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네요. 가격은 떨어졌지만 네. 사실 난을 소유하고 있으면 상승장에서는 또 그 가치가 올라가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식시장과 유사하다는 말씀이 네. 그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떨어졌을 때 팔면은 손해를 보지만 또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은 네네. 그거는 그 가치는 변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세척도 늘잖아요. 그렇죠. 주식하고 다른 점이 주식은 한 주로 끝나지만은 그렇죠. 이거는 이제 자촉이 이제 불어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주식보다는 이제 데미지가 조금 줄여지는 부분이죠. 아, 좋은 말씀이네요. 그러면 이제 난계에 입문하시고 또 이렇게 상업으로서 이렇게 그 사업체를 유지하시면서 많은 분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풍란이 일본에서 한국에 처음에 도입됐을 초창기와 지금의 취미인들의 차이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일단은 이제 그 풍란을 다가가는 그 면모가 조금 차이 나는 게 초창기에는 그랬습니다. 이제 그 풍란이라는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접근하는데 지금 자기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식물을 보다 보니 호기심과 또 이제 내가 식물을 좋아하니 이제 이걸 그냥 주변에서 내 반려식물로서 키워봤으면 좋다라는 이제 그런 분이 100%였죠. 그 다음에 요즘 시대에 들어와서는 요 근자에는 이제 그런 분도 반려식물로서 키우는 분도 또 많이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투자의 목적으로 투자의 대상으로
또 이제 이 풍란을 접하는 분도 좀 늘었다는 게 이전하고 이후에 좀 차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난을 우리 대표님도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또 전문가가 옆에 있는데도 난을 안 죽이고 키울 수 있는 자신감이 든 게 한 1년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일반 그 취미자들이 입문해서 막 고가의 난들을 사는 경우는 좀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어떠세요? 고가의 풍란요.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은 이 그 본인이 그 취하려는 그 풍란이를 취하려는 그 대상이 조금씩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입문품으로서 이제 만족을 하시고 입문품으로 이제 그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이제 그 여력으로 이제 하려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많이 키워봤고 다 키워봤으니 이제 새로운 품종 중에서도 이제 고가의 풍란을 내가 접해보겠다. 그런 분도 계신데 저는 그렇습니다. 가격 고하를 떠나가지고 본인이 하겠다고 하시면은 크게 만류는 안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판단은 이제 취미가 자신이 하기 때문에 대신 그게 이제 앞으로의 시장이 이제 아주 불투명하고 좋지 않은데 갑자기 가격이 뛰었다든지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예를 들어서 너무 그 난이 갖고 있는 예에 비해서 너무 가격이 고가에 형성돼 있을 때 그런 점에서는 좀 만류를 하는 사실 초보자들은 그런 거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그런 거는 좀 답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전문가들은 어떤 뭐 신품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좋은 품종이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되게 비쌌는데 말도 안 되게 떨어진 애들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선배나 멘토들을 통해서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 한번 상담을 받는 것도 좋겠네요. 그러면요. 일단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취미가 하고 상인하고 모든 사람이 다 친해질 수는 없죠. 하지만 이제 그 난을 구입하기 전에 한번 방문을 하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전화라도 해서 조금 상담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 온라인 그림으로 보고 덜컥 사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판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저도 뭐 상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좀 돋보이게 하려는 그런 좀 그 욕심이 있죠. 하다 보니 좀 사진을 보는 좀 그 기술도 좀 익혀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방문을 해서 실물을 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또 멀리 지방에서 뭐 자기가 갖고 싶은 난을 가지러 또 뭐 수도권까지 온다거나 또 수도권 사람이 지방까지 간다거나 하시기 좀 힘든 경우에는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난의 상태나 좀 여러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좀 질문을 통해 가지고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그 비즈니스는 신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는 나면 팔지 않아야 되고 또 문제가 있으면 환불을 해주는 그렇죠. 그런 믿을 수 있는 거래가 가장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가장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어떤 난을 사는 게 뭐 좀 웃긴 얘기인데 어떤 난을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는 게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가장 쉬운 거는 얘가 좋고 숫자가 적은 겁니다. 근데 얘가 좋고 숫자가 적은 건 상당히 또 고가죠. 그렇죠. 근데 일반 입문자들이 그걸 하기에는 좀 장벽이 높죠. 그래서 모든 난들이 그렇습니다. 뭐 가격의 하락을 갖다가 상인들이나 취미가나 점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가격이라는 게 상당히 제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난을 하되 항상 제가 말씀하지만은 서두르지 않고 긴 마라톤을 한다는 생각으로 좀 심사숙고해서 다가가면서 조금 더 주변에 이야기도 좀 듣고 꼭 상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또 오래한 취미가들도 계시니 그런 분들의 또 역량 있는 분들의 또 말씀을 또 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럼 난을 구입하는 가장 그 현명한 방법은 뭘까요? 사실 취미한테 살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온라인에 또 무수히 많은 샵들도 있고 네. 어떻게 가장 현명할까요? 제가 상인이기 때문에 상인한테 물어본다 그러면은 전문점에서 꼭 구입하라고 또 얘기를 하겠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뭐 크게 말씀드리면 이제 전문가한테 사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으면은 환불이나 아니면 그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반품의 조건이 이제 항상 존재하죠. 물론 그렇다고 이제 뭐 취미가끼리의 거래라고 그게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상인한테 물으면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취미가 분들끼리도 친한 분들 중에서 이제 내가 키우던 거, 또 다른 상대방이 키우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서로 교환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적당한 친구들끼리 있어도 적당한 금액에 또 뭐 나눠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희 그 풍민 그 매니저 소청님 계시잖아요. 비슷한 질문을 연말에 이제 그 인터뷰하면서 드렸는데 자기는 가까운 지인하고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난 그거 하나 때문에 의상할까봐. 예. 네. 의상할까봐 그래서 자기는 그냥 상인을 많이 이용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같은 네. 맥락인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래서 진짜 나 하나 때문에 가까운 사이가 나빠지면은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네. 합니다. 네네. 특히 교환도 정말 등가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항상 뭐 1대1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모자라고 조금 더 저기 넘치고 하는 거죠. 네. 예. 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한국연의 목적이 또 많은 입문자들의 저변 확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입문자를 위한 난 재배에 대해 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난을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할 재배 조건이 뭘까요? 사실 입문자들이 바로 가두리 가는 경우는 없고 아파트 베란다를 좀 상정해서 좀 조언을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베란다라는 환경을 우선 말씀드리면은 풍란을 키우기에 아파트 베란다가 참 최적의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울 수 있는 식물 중에 풍란만큼 또 좋은 건 없다고도 봅니다. 예.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재배 조건을 물어보셨는데 재배 조건의 가장 우선순위는 통풍입니다. 네. 그래서 베란다는 통풍을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큼 통풍이 항상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통풍이 좋은 베란다에서 풍란을 키우는 것은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환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풍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생각한다 그러면은 온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온도는 이제 베란다에서 키우기에는 이제 가장 힘든 부분이 겨울이죠. 네. 겨울에는 이제 뭐 난방을 좀 이제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이제 난방을 해주시는 게 풍란이 이제 겨울 나기가 이제 가장 좀 쉽고요. 그리고 이제 뭐 최적의 온도는 이제 뭐 사람마다 환경마다 지역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한겨울에 뭐 한 10도 조금 이상에서 최저 온도를 관리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 한여름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온도가 40도가 넘어가도 나는 통풍만 좋으면은 그렇게 쉽사리 죽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취미가 분들이 항상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습도인데 막 가습기를 틀고 바닥에 물을 막 흥건하게 해놓고 이럴 만큼의 습도는 풍란이 꼭 필요치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내가 이제 풍란의 그 수량만 갖춰지면은 그 수량이라는 게 뭐 몇 개가 딱지기 데이터로 나온 건 없습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식물이나 주변에 화초들이 있고 매일 자주 물을 주고 하는 환경 같으면은 습도는 그 정도로면 충분합니다. 네. 네, 하고 햇빛이죠. 햇빛은 이제 베란다 향에 따라서 좋은 집이 있고 또 나쁜 집이 있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LED 등도 많이 켜시는데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직사광선이 안 들어오더라도 각 벽에 부딪혀서 들어오는 그 햇볕도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예, 하기 때문에 그 정도 하면서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은 이제 그 인공적인 LED 등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런 추운 겨울에는 아파트 베란다를 통풍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럼 겨울에는 통풍을 어떻게 신경 써야 될까요? 겨울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통풍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내에 베란다가
낮에는 온도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죠. 음. 왜냐 그러면은 이제 직접적으로 빛을 받는다든지 하면은 물론 뭐 35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고 이제 뭐 낮의 온도가 뭐 30도 금방까지 간다고 우려할 부분은 또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고 이제 저녁의 온도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차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그러면은 낮에 뭐 한 27도, 28도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거는 뭐 신경 쓰지 마시고 뭐 통풍은 겨울에 크게 많지 않아도 뭐 온도가 낮게 관리하기 때문에 통풍이 적더라도 뭐 균이 발생해서 난을 상하게 한다든지 그런 우려는 적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초보자들이 어려워하는 게 여름과 겨울의 물주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그 여름하고 겨울은 풍란이 쉬는 계절입니다. 네. 쉬는 계절은 물, 비료, 활력소, 빛, 습도 이런 모든 것들이 부족해도 전혀 상관없고 좀 부족한 듯이 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물주기는 겨울에는 이제 아침에 주시는 게 좋고요. 그 이유는 저녁에 추워지기 때문에 아침에 물 줘서 저녁에는 좀 마른 상태로 유지하는 게 좋기 때문에 아침에 주는 거고 여름에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떨어져 있는 저녁에 주는 게 그 만에 하나의 그 더위로 인한 피해가 적기 때문에 이제 저녁에 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아까 좀 전에 여기 우리 인터뷰 들어오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나는 자체 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에 마름이 좀 있어도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네네. 하셨잖아요. 입문자에게 그 부분도 조금 네. 부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그 손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파라미터는 뭐냐 그러면은 그 풍란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생장점이 자라고 있을 때는 이제 성장기이기 때문에 비료물, 뭐 햇볕, 통풍, 뭐 습도 이런 게 이제 많이 필요하죠. 성장에 이제 절대적으로 부족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지만 그 휴면기인 한여름하고 한겨울에는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게 좋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성장을 멈춘 시기이기 때문에 비료도 필요 없고 물도 많은 양이 필요 없고 습도가 높지 않아도 되고 그 통풍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고 햇볕 양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하고 한여름에는 물주기는 양을 줄이고 주는 횟수도 줄이고 겨울에도 주는 횟수도 줄이고 습도 같은 거 이런 것도 높게 안 하셔도 되고 마르더라도 잎과 뿌리에 수분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물을 준다고 했는데 한 2, 3일 늦어져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하기야 물이 많아서 문제인 거죠. 그렇죠. 항상 과한 게 문제죠. 그러면은 그 케이지에서 난을 키우는 분들 중에서 난을 가장 많이 죽이는 이유가 옆에서 보면 뭔가요? 조금 가장 많이 죽는 시기가 한여름이죠. 한여름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장에 도움을 주는 요인들이 부족한 듯 하는 게 좋은데 그게 과해서 죽이는 경우가 좀 더 많지 않나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여름에는 절대로 분촉을 한다든지 난을 뭐 분갈이 갖다 수시로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 여름에 분갈이는 그렇게 권하시지 않는군요. 물론 뭐 전문점에서는 여름에도 이제 분갈이는 하죠. 하지만 촉을 분촉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지 분촉하는 부분에 균이 침투할 수 있고. 아, 분갈이랑 분촉은 다르니까. 네네. 분촉은 한여름에 가급적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예. 가급적이 아니라 이제 고가의 풍란들은 아주 뭐 대주가 되는 이제 뭐 인문 품종이나 이런 것들은 좀 상관없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이제 그 작은 촉수나 뿌리가 많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게 좋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촉한 부분에 또 균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유 때문에 분촉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회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난을 키우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한 촉씩 띄워주잖아요. 네네. 주변에. 네. 그거는 분촉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성장은 어느 정도 됐을 때 분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난해마다 이제 뿌리가 이제 길이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뭐 소형종인 이제 두엽의 품종은 이제 길이가 뭐 한 5cm, 한 10cm 되면 아주 이제 뭐 긴 뿌리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죠. 물론 뭐 아마미 쪽에서 난 뿌리 같으면은 뭐 몇십 센치를 자라는 경우도 있지만 그 난이 유지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긴 뿌리 한 3가닥 정도 됐을 때 그때 분촉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아, 그럼 만약에 분갈이를 하다가 왜 우리가 의도치 않은 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개가 만약에 뿌리가 한두 개밖에 없다 그럼 그 애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물론 뭐 의도치 않게 떨어진 것들은 다시 붙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정상적인 분갈이 방법을 통해서 분갈이를 하되 그걸 또 여러 많은 분을 키우는 분이 이것만 따로 어떻게 뭐 물갈이를 매일매일 체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뿌리가 적으면은 조금 저기 뭐 수태를 갖다가 조금 그 두는 장소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너무 두껍지 않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럼 그런 거는 돌돌말이 해갖고 이렇게 작은 분에 넣어서 해도 됩니다. 네네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뿌리가 한 가닥이라도 크고 난이 어느 정도 이제 덩치가 있고 중촉 이상이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분갈이 방법을 통해서 심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작지 않은 애들은 뿌리수가 좀 적더라도 괜찮습니다. 정상적인 분갈이도 네네. 큰 문제는 없다. 네네. 아주 작거나 뿌리가 너무 미약하다. 그럴 때는 이제 돌돌마리에서 이제 꽂아주는 경우도 있죠. 바람 따라 향기 따라 이름 모를 그리움이 피어나네. 품이 그대의 마음속에 오늘도 한 송이 난이 자란다.